네, 우리 피부 생리학, 이번 12강, 12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하고 태양광과 피부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교시에는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뭐 이야기할 때는 햇빛 또는 햇볕,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광을 갖다 의미하는 거고,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의 열을 갖다 이제 의미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이제 태양광의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피부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자외선들이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UVA, B, C로 구분이 되는지, 또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굴절들이 다른 그런 이제 특징들을 갖다 통해서 이 파장별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다 보면 그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뭐 소위 이야기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형태로 나뉜다라든가 뭐 그런 특징들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또 이러한 이제 태양광 중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이제 큰데, 그 자외선의 영향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 또 기상청에서도 자외선이 심할수록 우리가 이제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자외선 지수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정해서, 그래서 자외선 지수라는 것은 하루 중에 태양의 가장 남쪽에, 정남쪽에 있을 때, 그랬을 때의 그 강도를 갖다가 이제 지수로 환산해서 나타난 건데, 그 자외선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외출을 할 때 주의를 하고 또 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외선 지수라는 측면에서 이제 기상청에서 만든 자외선 지수,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뭐 그런 사항들을 갖다 같이 1교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2교시 제일 처음에 먼저 우리 이 자외선 지수, 그러면 우리 하루 중에 이 자외선 지수, 특히 이제 한낮에 제일 강하겠지만 또 계절별로는 여름철 같은 경우가 가장 강할 거예요. 이렇게 자외선 지수가 강한, 높은 그런 이제 여름철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영상 먼저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덥고 자외선도 강해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를 기록했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태양 고도가 최대일 때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 복사량을 환산한 것으로 야외 활동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5단계로 분류하는데요. 지수 11을 넘어가면 극도로 위험한 수준입니다. 오늘처럼 매우 높은 단계에서는 30분 정도만 노출돼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햇볕이 가장 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피하는 게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긴 소매 옷과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등으로 노출을 차단해야 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그런데 종류가 참 많죠. 자외선 차단 지수를 나타내는 PA 지수와 SPF 지수를 따져보고 골라서 발라야 하는데요. 수치가 높은 게 효과가 크지만 그만큼 피부 자극 성분도 많아집니다. 실내 생활을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PA 플러스에 SPF 10 전후를, 가벼운 실외 활동에는 PA 더블 플러스에 SPF 지수는 10에서 30 사이, 그리고 스포츠같이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때는 PA 트리플 플러스와 SPF 30에서 50 사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최소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양을 덜어서 얼굴 전체에 충분히 발라야 하고요. 또 외출 직전이 아닌 30분 정도 전에 바르는 게 좋습니다. 장시간 야외에 있어야 한다면 2시간마다 덧발라줘야 합니다. 아직도 선글라스를 패션 아이템으로만 챙기시나요?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품인데요. 렌즈 색깔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집니다. 갈색 렌즈는 눈을 보호해주고 시야를 선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안과 수술을 받은 환자나 운전자에게 좋습니다. 회색 렌즈는 산책 등 야외 활동에 적합하고요. 노란색 렌즈는 야간이나 흐린 날 특히 좋습니다.
녹색은 눈을 편안하게 해서 피로를 덜어주고요. 미러 코팅 렌즈는 빛의 반사 강도가 심한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선글라스는 눈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외선 지수와 더불어서 자외선이 매우 높은, 특히 이제 여름철에 외출할 때 어떠한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영상을 갖다 이제 같이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미치는 그런 이제 영향들, 그로 인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홍반 반응을 갖다 들 수가 있어요. 홍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가 붉어지는 일시적인 반응이고요. 이러한 이제 바로 자외선에 의한 영향, 이런 것들로는 이제 혈관 확장이라든가 또는 뭐 히스타민 반응, 뭐 이런 등등의 것들도 같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외선을 갖다 많이 쬐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일광 화상, 즉 햇빛에 의한 화상을 갖다 이제 입는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멜라닌 색소의 생성량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검게 탄 또 검은색 피부에 가까운 그런 이제 피부인 우리 황인종이나 이제 흑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향을 이제 덜 받지만은 백인 같은 경우에 좀 이제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햇빛에 의해서 피부가 이제 화상을 입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자외선에 의한 그런 이제 피부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피부암, 과다한 자외선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 피부암이 유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죠. 우리 황인종이나 흑인종보다는 백인종에게서 이 피부암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다른 단원에서도 이제 배웠었던 것처럼 바로 이 자외선은 색소 침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표피의 기저층에서 멜라닌 세포를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그 멜라닌 세포를 갖다가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색소 침착이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경우, 즉시 일어나는 경우는 수분 내에도 이제 발생이 된다고 하고요. 또 천천히 일어나는 그런 경우에는 한 2, 3일 후부터 이 색소 침착이 그런 이제 그 자외선에 의한 영향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하나 광노화라는 것을 갖다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이 광노화도 마찬가지로 과다한 자외선에 의해서 노출이 됐을 때, 그랬을 경우에 이제 피부 반응으로서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이런 이제 피부의 노화,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이 자외선들이 결국은 우리 진피라든가 이런 데 있는 콜라겐 또는 에스트로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파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성질을 갖다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피부의 노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고, 뭐 요거는 이제 자외선에 의한 피부 반응 중에서는 조금 이제 이로운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비타민 D를 갖다가 이제 합성을 하기도 하죠. 자외선을 통해서 피부 내에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하고 음식물의 칼슘이라든가 인의 흡수량을 또는 이제 증가시키는 그런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피부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다양하고도 많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그렇다면은 이러한 영향들이 결국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외선을 갖다 이제 차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피부에 있어서는. 그래서 자외선 차단 방법으로는 크게 물리적인 차단 또는 이제 화학적인 차단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어떤 식품을 통해서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서 어떤 효과를 갖다가 즉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앞에서도 이제 잠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지만은 항산화 물질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이제 음식들을 갖다 섭취함으로써 이제 자외선에 의한 영향을 갖다 이제 줄일 수 있는 즉 경구 투여를 갖다 통해서 자외선의 영향을 갖다 이제 줄여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물리적인 차단은
햇빛으로부터 비치는 이제 같이 오게 되는 자외선들이 피부에 침투하지 못하게 바로 피부에 이 햇빛을 갖다가 자외선을 갖다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사전에 하는 것이죠. 이제 반사를 시키게 되는 거죠, 주로. 이산화 티타늄이라든가 또는 산화아연 이런 것들의 이제 안료 성분을 갖다 이용해서 자외선을 갖다가 반사시키는, 즉 산란시킴으로써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이 물리적인 차단 방법이고요. 또 화학적 차단으로서는 벤조페논이라든가 메틸 아스트라닐산염이라든가 또는 살리실산염, 또 신라메이트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을 해서 자외선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그래서 화학적으로 이런 이제 피부 아예 그 표면에 도포를 함으로써 이제 자외선을 흡수시켜 가지고 소멸시키는 이제 그러한 작용들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구 투여를 통해서 이제 차단하는 방법으로서는 뭐 차단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외선의 영향을 갖다 이제 줄이는 것이죠. 이제 항산화 물질을 갖다가 섭취해서 우리 몸에 그런 이제 항산화 물질을 갖다가 이제 농도를 높여서 자외선에 대한 방어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것이죠. 물리적 차단의 그런 이제 모식도가 바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피부에 도포함으로써 저렇게 산란, 반사시키는 그런 이제 형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차단의 그런 이제 모식도로서 피부 표면에 화학적 차단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성분들, 물질들을 갖다 도포시킴으로써 자외선을 갖다 이제 흡수시켜서 그래서 그 영향을 갖다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응용이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자외선 차단 방법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외선 차단제 또는 이제 흡수제 종류를 갖다가 이제 몇 가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면은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탈크. 우리가 이제 곱돌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탈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찬가지 이 자외선을 갖다 이제 반사시키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리케이트라고 하는 규산염 이런 것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물론 이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이산화티탄이라고 하는 티타늄 옥사이드. 요게 이제 흰색을 갖다 이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반사되고 그리고 이제 자외선도 마찬가지 반사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요 이산화티탄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이제 흰색을 나타내고 그런 이제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산화아연이죠. 그래서 이제 징크 옥사이드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을 통해서 물리적인 그런 이제 차단, 즉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 자외선 흡수제로는 아까도 몇 가지가 나오긴 했지만은 화학적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외선을 갖다 이제 흡수시키는 그런 물질들인 것이죠. 캄파 유도체들, 또 디벤조일 메탄 유도체라든가 벤조사졸 유도체, 벤조페논 계열, 또 벤즈 이미다졸 유도체, 또 파라 아미노 벤조산 유도체, 신남산 또는 갈릭산의 유도체, 또 파라메톡시 신남산의 유도체 뭐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자외선 차단제, 화학적 차단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식약처에서 고시한 자외선 차단 고시 원료로도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을 갖다 이제 들 수 있고요. 바로 이렇게 물리적 혹은 이제 자외선 차단, 화학적 자외선 차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외부에 나갔을 때 도대체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연계에서 잔디밭 같은 경우가 한 1에서 2%, 테니스 코트가 4에서 5%, 콘크리트가 5에서 10% 이런 것들을 이제 반사시킨다는 거죠. 반사율이. 모래가 15에서 20, 스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에 부딪혀 가지고 이제 자외선이 차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반사된 것이 어떻게 됐어요? 눈에 흡수되면 딱 좋겠는데 다시 반사된 것이 우리 피부에 이제 와 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키장 같은 데서는 더 자외선을 갖다가 우리 피부에 닿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라야 되고, 또 눈에도 영향을 갖다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선글라스,
또는 이제 고글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 고글들을 갖다 이제 쓰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바닷가라든가 강 같은 이제 수면에서도 적게는 10%, 많게는 100%. 그러니까 이런 들에 나갈 때는 예, 반드시 물가라든가 이런 데 나갈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두껍게 바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 피부에 그렇게 반사가 된 자외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교적 잔디 같은 데서 이제 녹색 이런 이제 환경에 있을 때는 자외선들이 이런 주변에 이제 풀이라든가 또 잔디 이런 데 많이 흡수가 되고 한 1%, 2% 정도만 반사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상대적으로 미치는 그런 이제 자외선, 예, 자외선의 산란되는 그 양들은 적다. 예,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이 자외선을 갖다 차단하는 그런 지표로서 우리가 SPF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배운 바가 있잖아요. SPF는 영어로는 Sun Protection Factor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SPF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자외선 중에서도 UVB를 갖다가 이제 UVB를 갖다 이제 차단하는 지수로서 SPF는 원래 이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도포하지 않았을 때의 최소 홍반량 분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도포했을 때 최소 홍반량의 비로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SPF는 이제 그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외선을 갖다 많이 차단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 이제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또 SPF가 UVB를 갖다 이제 차단하는 데 반해서 PA라고 하는 것은 Protection Factor of UVA. 그래서 그 자외선 A를 갖다가 이제 차단하는 지수로서 요거는 PA라고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의 숫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차단 효과가 뛰어난 걸로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이제 그런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을 갖다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자외선의 차단 효과. 예, 차단 효과는 아까도 잠깐 영상에도 이제 나오긴 했었지만은요. UVA를 갖다 차단하는 것이 PA 플러스, 예, 1 플러스에서부터 이제 트리플 플러스. 지금은 예, 이 쿼드러플이라고 하는 PA 4개 플러스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UV 이제 B를 갖다 이제 차단하는 경우가 이제 SPF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바로 그러한 부분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또 우리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이제 효과로서는 우리 피부의 색깔들이 어떠한 색깔을 갖다 띠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피부의 색깔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피 색깔을 이제 색깔을 갖다 나타내는 이제 헤모글로빈 색소들, 이제 붉은색 계통이죠. 그리고 이제 카로틴 계열의 이제 색소들, 또 그리고 이제 멜라닌, 예, 그 이제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아미노산이 이 자외선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타이로시나제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도파키놀로 거쳐가지고 유멜라닌, 페오멜라닌으로 이제 최종 산물로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한 이제 최종 산물로 만들어지는 유멜라닌이냐 페오멜라닌이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흑갈색을 띠느냐 아니면은 뭐 이제 백색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피부 색깔을 갖다 띠느냐가 결국 이제 자외선 차단의 그런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좌우한다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죠. 조금 전에 보셨던 자외선 지수라고 하는 거하고 자외선 차단 지수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자외선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 나타내는 거고, 자외선 차단 지수는 자외선을 얼마만큼 차단시킬 수 있는지를 갖다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제 기상청에서는 주로 이제 자외선 지수, 자외선의 강도가 우리 외부에 외출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냈었던 거고요. 특히 이제 여름철처럼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굉장히 높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건 이제 영상으로 한번 보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영상, 다른 형태의 영상 보시도록 할까요?
네. 네, 자외선 지수는 햇볕의 과다한 노출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예보를 말하는데요. 외출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주의사항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재현 인제대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이 무척 더운데요. 네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라고 합니다. 자외선 네네. 지수 매우 낮음부터 높음까지 5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가장 네. 높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기상청에서 분류한 거에 따르면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또 위험까지 있는데요. 지금 매우 높음이기 때문에 이제 최상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그 노출이 위험한 그런 수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라는 것, 햇볕에 30분 이상 쬐면은 좀 위험하다는 얘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30분 정도만 노출돼도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햇볕이 가장 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예. 꼭 외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긴 소매 옷과 모자, 선글라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노출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자외선이 지나치게 노출됐을 때 어떤 네네. 위험한 피부 질환, 말씀하신 이제 붉은 반점, 홍반 현상 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제 홍반 이외에 또 문제가 되는 게 피부 노화가 문제가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노출이 반복되고 장시간 지속이 될 경우에는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피부암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일반적으로 피부색이 검은 사람일수록 햇볕으로부터 보호 능력이 뛰어나고 피부색이 흰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상식이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피부에서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피부가 좀 검게 보이는데요. 이 멜라닌이 피부가 태양광선에 노출됐을 때 피부 노화나 피부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피부색이 희던 검던 간에 예. 과다 노출이 되면은 피부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자외선 지수가 보통 수준인 날에 오히려 이제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일광욕이 권장되기도 하는데요. 네네. 평소에는 어느 정도 노출되는 게 적정한 수준인가요? 네, 그 햇볕에 노출이 돼야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서 그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밀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그 햇볕을 노출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건 위험할 수 있는데요. 예. 하지만 아주 많은 시간 노출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몸의 한 체표면의 15% 정도가 노출된다는 한 10분 이내에 노출이 매일 이루어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10분 노출을 이내. 너무 그럼 적극적으로 그렇죠 할 필요는 없지만 예. 그냥 하루 10분 정도의 노출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점심을 먹고 이렇게 걸어오면서 일광욕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외선으로부터 이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흔히 이제 자외선 차단제, 선스크린을 바르는 게 일반적인데, 그 자외선 차단 지수가 제각각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그렇죠. 거를 발라야 좀 효과가 있습니까? 예, 요새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려다 보면은 여러 가지 표시가 있는데 판단이 참 어려운데요. 예. 그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P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세 단계로 있는데 이것이 플러스가 여러 개일수록 자외선 A 차단 효과가 큰 거고요. 예. 주로 이 자외선 A는 피부가 검어진다든지 노화가 되는 그런 효과가 제일 크고요. 예. 그다음에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는 SPF라고 자외선 차단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10, 15, 30, 50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것은 자외선 B는 홍반이라든지 피부에 그 화상을 입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차단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시중에 스프레이나 로션, 젤, 크림 여러 가지 종류의 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가습기 살균제 파문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네. 이제 자외선 차단제나 여러 피부 관련 제품을 쓸 때 과연 이게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조언해주고 그렇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우선 식약처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 인정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에게나 잠재적으로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발라보고 일부를 발라보고 반응을 한번 보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건강한 피부에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상처가 있는 피부에는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처 있는 피부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요. 예. 특히 요새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 특히 뭐 스프레이 제품 같은 경우나 에어로졸 제품 같은 경우는 코로 흡입되거나 또 입이나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처난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재현 인제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외선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전문의의 이제 설명이 있었죠. 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어떠한 주의점을 갖다 이제 가져야 되는지 같이 설명을 들어봤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자외선은 색소 침착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아까 이제 했었고, 또 그러한 점에서는 이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부에 이제 멜라닌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서 그 멜라닌이 과다하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그 결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멜라닌 세포는 신경절에서 이제 유래하는 세포고요. 어디에 많이 있냐면 우리 이제 표피층에서도 기저층에서 요 멜라닌 세포들이, 그쵸? 이제 멜라닌을 갖다 만드는 멜라노 사이트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세포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백인의 경우에는 타이로시나제의 작용이 이제 억제가 돼서 멜라닌이 잘 안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거고, 이제 흑인의 경우는 멜라닌 생성 세포의 이제 멜라노좀의 크기, 그리고 수지상 돌기의 이제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서 광범위하게 이 멜라닌 색소가 이제 분포가 돼서 그렇게 이제 검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요 타이로신으로부터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이로신으로부터 요 이제 자외선을 갖다 이제 받았을 때, 그랬을 때 이제 타이로시나제가 작용을 해서 멜라닌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리 피부의 기저층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가 우리 표피층까지 이제 밀려 올라가서 이제 우리 그 피부의 색깔을 갖다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갖다 이제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와 관련된 메커니즘은 우리 뭐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저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타이로시나제, 즉 타이로신 하이드록실라제라고 하는 이런 이제 효소에 의해서 멜라닌이 이 그 자외선이 쪼여졌을 때는 저게 막 활성화가 돼가지고 타이로신을 갖다가 이제 산화시키면 도파로 바뀌고, 도파는 도파키논으로 바뀌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쪽 이 흐름을 갖다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 페오멜라닌이냐 아니면 이오멜라닌이냐. 페오멜라닌의 경우에는 색깔로 표현했듯이 붉은색이나 흰색 계통의 피부 또는 머리카락 이런 것들의 색깔을 갖다 결정하는 거고, 이오멜라닌의 경우는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 이러한 머리카락 또는 이제 피부 이런 것들의 색깔을 결정하는데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외선은 결국 이제 색소 침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멜라닌 세포 안에 있는 멜라노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작용을 하고, 그 안에서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멜라노즘이 성숙되고, 그 멜라노즘이 그 위에 뭐 각질 형성 세포 또는 이런 것들로 이제 점점 멜라닌을 갖다가 이제 전달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각질과 함께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제 색깔이 이제 약간은 이제 옅어지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이제 자외선에 의한 색소 침착, 이거는 뭐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이제 그러한 형태를 갖다 다시 한번 이제 요 기저층에서 이 멜라닌 세포가 색소를 갖다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이런 이제 멜라닌 색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형태의 멜라닌이냐, 이오멜라닌이냐, 페오멜라닌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피부, 털, 눈, 또 뭐 우리 이제 다양한 털 중에서도 머리카락, 뭐 눈 중에서 눈동자,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결정하게 되는
그런 형태다. 세포의 수라기보다는 그 양이 어느 정도냐, 만들어낸 색소의 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색소 침착으로 인한 그런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잠깐 배우긴 했지만 과색소 침착의 경우에는 김이나 주근깨, 또 검버섯, 또 점, 또는 이제 오타시 모반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점과 이제 비슷한 것이죠. 또 노인성 반점이라든가 뭐 리일 흑피종이라든가 에디슨병, 또 벨록 피부염 뭐 등등의 다양한 그런 어떤 질환과 연관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색소 이제 침착인 경우가 바로 멜라닌 색소를 갖다가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증상으로 백색증 또는 이제 백반증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색소 침착은 결국은 이제 화장품, 화장품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특히 우리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미백 화장품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 사실은 이제 색소 침착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저해를 하거나 또는 이제 색깔이 이제 검어진 피부를 갖다가 빨리 분해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희도록 만들거나 하는데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미백 성분이 이제 알부틴이라든가 하이드로키논이라든가 이제 코직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멜라닌 생성된 멜라닌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비타민 C라든가 또는 녹차 추출물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화장품 원료로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바로 이제 이 멜라닌 자외선의 특징을 갖다 이용해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뭐를 하냐면 일부러 태우기도 하잖아요. 피부를 태우기도 하는 태닝에 이제 활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태닝에 의한 멜라닌 색소 생성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태닝이라고 하는 일부러 태우는 이제 피부를 태우는 경우에는 UVB, UVA에서 이제 모두 발생을 하게 되고요. 조사 시간을 갖다 이제 갖게 해서 동일한 이제 태닝이 되도록 이제 하려면은 UVA의 조사량을 갖다 조금 더 높이면 태닝이 이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태닝은 보통 이제 태닝 부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케이스처럼 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빛을 갖다가 이제 조사함으로써 일광에 의한 햇빛에 의한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뭐 그름은 아니고요. 이제 그러한 이제 형태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햇빛이 아닌 UVA, UVB를 통해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인 것이고요. 태닝의 효과가 결국은 이제 피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우리 뭐 자외선을 쬐을 때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UVB, UVA에서 아미노산이라든가 단백질 효소, 세포막 그리고 DNA의 생화적 기능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이 태닝의 경우도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어떤 시간을 갖다 너무 길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주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지만 이제 이 태양광, 자외선을 포함한 태양광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우울증을 완화하는. 우리 여러분들 뭐 이제 많이 우리 얘기하는 것 중에 어디 뭐 캠핑이라든가 이런 거 갔을 때 불멍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불이 이렇게 막 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 햇빛이 내리쬐는 따뜻한 곳에서 햇빛을 갖다 이렇게 이제 쬐고 그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정서적 심신의 안정을 갖다 태할 수 있는데 우울증을 갖다 이제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또 비타민 D를 갖다 합성을 함으로써 이제 암 예방하는 효과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압 감소를 하는 데도 특징이 있고 또 밤에 잠을 자도록 하는 수면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비타민 D의 합성은 또 이제 뼈의 건강, 골다공증을 예방한다라든가 이런 데도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태양광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또 뇌 기능을 갖다가 향상을 시키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제 비타민 D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우리 적절한
그런 이제 햇빛을 쬐고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것이죠. 면역 체계도 이제 강화를 하게 되는데 몸이 이제 태양빛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제 질병과 싸울 수 있는 백혈구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를 해서 감염으로부터 이제 보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코로나 19로 이제 굉장히 그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에도 적절한 외출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알츠하이머 위험성도 이제 감소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갖다가 이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비타민 D의 아주 긍정적인 효과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런 이제 태양광에 의한 영향들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시간이 꽤 돼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